자, 오늘 다룰 주제는 랩 레인지입니다. 랩 레인지가 뭐죠? 랩 레인지는 쉽게 얘기해서 한 세트에 몇 회를 사용할 건가, 그걸 어느 정도 범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개수의 거죠.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8개에서 15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트 수에 관한 내용도 핵심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럼 근성장과 이런 개수의 설정, 개수의 범위가 연관이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기반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원들을 지도하거나 저희가 스스로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개씩 운동하세요? 저는 약간 고중량을 하는 데는 부담이 되는 편이어서 조금은 중간 정도 범위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8개에서 고중량이라고 하면 한 1RM에 한 뭐 5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나 때때로 사용하긴 하는데요. 좀 그러면은 주로 한 10개 이상의 운동을 하시는 편이시네요? 주로 그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몸을 키울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개에서 8개로 주로 하는 편이고, 좀 무겁게 하시는 편이시죠? 네, 아무래도 근데 테크닉이 완벽하지가 않거나 새로운 운동을 할 때는 약간 부담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운동의 범위를 설정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연구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연구에서 말하는 게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랩 레인지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몇 회를 해야 진짜 근육을 많이 키울 수 있냐. 보디빌더들이 관심이 많죠. 엄청 핫했죠. 지금도 핫하고 있고, 뭐 보디빌더들이 8개에서 12개를 많이 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랩 레인지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몇 개를 하던 근성장이랑 거의 큰 관계가 동일하다. 없다. 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하네요. 맥락이 같네요. 그러면 실패 지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실패 지점은 실패 지점인데 몇 개에서 실패를 하든 상관이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10개에서 실패 지점에 도달하든지 한 세트가, 누구는 한 8개에서 실패 지점에 도달하든지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몇 개를 하든 세트의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쵸. 8개를 하든 15개를 하든 한 세트에 30개를 하든 근성장을 일으키는 정도는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사실상 세트 수를 많이 해야 근성장을 많이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이제 성장이라는 걸로 그러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근육 성장에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3가지 정도 있죠. 그런 것들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근육 성장의 이론 중에서 근육을 찢어야 된다, 머슬 데미지 이론이 있고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털어버리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대사 스트레스, 메타볼릭 스트레스라고도 부르는데, 노폐물이 많이 쌓여야 된다. 막 쉴틈없이 펌핑을 하는 훈련들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마지막 이론은 기계적 장력 이론에서 이게 가져왔는데, 무게죠. 네. 현재로서는 마지막 기계적 장력 이론이 가장 근성장이랑 연관이 많이 있다고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연구도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런 대사적인 스트레스나 근육을 찢어낸다는 거는 사실 근육통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쵸. 근육통도 많이 일어나고 좀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회복하는데 좀 불리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런 근성장을 만들어내는 랩 레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특화된 랩 레인지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연구의 이제 요약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무게, 개수의 횟수의 범위가 6개에서 한 15개 정도를 많이 설정을 하는데, 네. 여기서는 이런 자세, 테크닉의 기술적인 유지도 쉽고, 또 네. 피로적인 측면에서는 필요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고중량도 아니고 너무 고반복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이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회복을 만든다는 거는 더 빠르게 다음 세션을 또 운동에 그쵸. 안 그런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갈 수 하면 있게. 뭔가 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한 3번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훈련 빈도. 한 부위의 운동을 3번 정도까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연구에 따라서는 이제 4회 이상 가져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잘 조율했을 때는. 이게 약간 운동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은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4회까지 같은 부위를 한다는 거는 네.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적으시다 보니까. 부담도 있고, 아무래도 분할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등을 4번이나 한다, 가슴을 4번이나 한다,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운동 스플릿이나 분할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다음 또 영상에서 좀 더 심화돼서 훈련 빈도랑 함께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파워리프팅이나 90% 이상의 무거운 무게를 다루는 운동들은 근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스트렝스 훈련도 고중량 훈련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연구를 두 번째 연구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많은 연구자들도 얘기를 하는 게 물론 단기적인 실험의 결과는 랩레인지가 거의 소용이 없다,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근성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스트렝스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신경계가 세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중량은 다뤄야 된다는 거죠. 신경계가 세진다는 거는 낼 수 있는 출력을 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무게가 무거워지고 결국에는 6개에서 15개를 다루는 무게로 운동을 하더라도 스트렝스 훈련을 해야 그 6개, 15개에서 할 운동마저도 무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런 다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추럴 선수들의 훈련을 보시고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좀 짧아질 것 같은데 결론을 내보자면은 운동을 구성을 할 때 랩 레인지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날 훈련하는 타겟하는 근육이나 선택한 운동에 가장 개인적으로 적절한 랩레인지를 선택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적절하다는 거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6개에서 한 15개 사이에서 가능한 무거운 무게를 다루되 테크닉이 유지되는 테크닉 유지된 선 그리고 선호하는 운동으로. 그쵸, 선호하는 운동으로. 그리고 운동마다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관절 복합 운동이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것들. 그러면 또 랩레인지에 약간의 변동이 생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레그 익스텐션이다, 케이블 플라이다 이러면 또 마찬가지 랩레인지가 좀 더 적절한, 너무 고중량 또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만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 이전 근처까지 간다는 게 역시나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다음 영상들에서는 이런 세트나 랩 같은 것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훈련 빈도 또는 피로 같은 것들에 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이 정도면 되겠죠?